안녕하세요. 문제 1번 설명이 좀 길 것 같고요. 문제 2번은 그냥 외워서 쓰는 거니까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기는 기출문제 위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스터디 한 8년?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차피 자료가 많아봐야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그 목차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어가 나온 논점에 대한 연관기출 문제 다 넣어놨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 1번이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그럼 이제 보면 자 부동산 토지라고 돼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주제어를 뭘 줬냐면 부동산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가로하고 특성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부연계 용병사라고 외우고 있는 것들은 부동산의 특성이 아니에요. 토지의 특성이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고부연계 용병사로 끌고 갈 거면 그 중에 토지의 특성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그냥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분류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신기한 게 생각을 해봤던 것들은 생각한 대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피상적으로 문제를 읽기 시작을 하면 정확하게 얘가 뭘 말하는지 캐치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그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고 있는 주제어라고 이거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되는 게,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개념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쓰는 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개념, 부동산 시장의 개념, 부동산 감정평가의 개념을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문제에서 단어가 나오면 단어 개념 정의부터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예전 20페이지 답안지를 쓸 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면 배점을 채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솔직히. 이게 원래는 50점짜리예요, 문제가. 90년도. 그러니까 50점짜리로 나오면 배점 채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데코레이션 목차를 깔고 가든가, 아니면 문제에서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논리 전개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또 가치도 아니고 지금 가격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교환의 결과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은 값이 가격인 거잖아요. 그거를 개념을 쓰는 게 이 문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심지어 부동산 특성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근데 거의 대부분 나오면 일단은 개념부터 박아서 쓰시고 그러고 나서 목차를 깔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지금. 작용 관계니까. 그죠? 그리고 부동산 특성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문제를 읽어보면 부동산 토지의 특성이 가격과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설명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얘가 얘한테 작용하는 관계 요거 하나를 물어본 거고 일단은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작용하는 관계 요거 하나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냐면 그에 따른이에요. 그에 따른.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브에서 그냥 막 외워요. 합리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부동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정책 목적상 필요하다.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얘한테 작용하고 얘가 얘한테 작용하기 때문에 왜 필요하냐죠, 지금. 그에 따른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문구가 여기서는 이거였었어요. 그에 따른. 그에 따른. 근데 거의 대부분 수험생 목차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일단은 논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처음에 서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목차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토지의 특성. 이게 처음에 이 목차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변별력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 답안이 무조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특성이 왜 나올까요, 도대체? 이게 물어보는 거였네. 이게 논제인가요, 지금? 특성이 뭔지를 쓰는 게 논제입니까? 특성이 뭔지를 쓰는 건 논제가 아닙니다. 특성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해요. 뭐 물리적 특성 쓰고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접근하면은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쓰겠죠. 부동산 가격에 따른 작용관계,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따른 작용관계,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게 나옵니다. 가격의 개념. 여기서 이걸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가격의 개념이 뭔지는. 근데 여기서 이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시장에 대한 개념을 씁니다. 그럼 시장의 개념은 굉장히 많죠. 한 5가지에서 6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쓰면 이 문제에 좀 부합하는 개념이 될까요? 없어요, 그런 거는. 시장을 정의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도별로 쪼갤 수도 있고, 지역별로 쪼갤 수도 있고, 이용상황별로 쪼갤 수도 있고,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답안지를 쓸 때 시장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 세분화 내지 차별화 쪽에 있습니다.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세분해서 쓸 건지를 내가 논리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줄 때만 시장의 개념을 쓰는 게 의미가 있지, 단순히 그냥 외운 시장의 개념을 여기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고 와서 부동산 여기 또 나오겠죠, 이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의 쓰고 개념 쓰고 여기 특성 썼어요. 그럼 이거 한 10점 날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게 보고 싶은 게 아니죠, 지금. 그죠? 그게 보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목차 자체가 어떻게 이제 나와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의 특성들이 있겠죠. 그죠? 토지의 특성들이. 일단 제일 이제 많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냐면, 이것도 이제 물리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은 더 세분해서 경제적, 법, 제도적 특성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리적하고 인문적 특성만 외워가지고는 답안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고정성이라든지 고정성이 부동성이죠. 그죠? 부증성이라든지 영속성, 개별성 뭐 이런 것들, 인접성까지. 그러면 경제적 특성에서는 고가성이라든지 뭐 개별적으로 가치가 형성된다라든지 용도의 다양성이라든지 분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법 제도적 특성에서는 굉장히 법적 규제가 많다라든지 혹은 이제 사회 조직이나 단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든지 수규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더 많이 나누면 사회적 특성까지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얘에 대한 목차를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별성을 갖다 넣기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가격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개별적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가격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도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통일된 어떤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개별 시장이 형성된다라는